시청자 여러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 밀린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리더 오늘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우정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별 말씀을. 예. 지금 그 인제대 백병원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스트레스 연구소 소장도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병원에서는 진료를 보고요. 되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저희 이제 외래 진료 또 입원 진료를 보고 연구로서는 이제 스트레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흔히 우리나라에 이제 그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스트레스 문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대인들이 이제 저희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을지로 쪽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명동 또 공공기관 또 대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넥타이맨, 샐러리맨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무 스트레스 또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이제 화이트 칼라 그 이제 그 둘러싸여 계신 그 환경에 계시는데 그래도 뭐 이 정신의학과라고 하는가요? 많은 주제가 있을 텐데 특별히 스트레스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시니까 계기가 특별히 계셨는지요? 제가 이제 정신과 그러면 되게 정신병, 뭐 정신분열병, 심한 어떤 심각한 정신질환을 많이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정신과를 하면서 진로를 생각할 때 왠지 저는 현대인들의 좀 앞으로는 뭔가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것이 굉장히 흔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가 이제 원래 학생 때부터 사회와 의학의 어떤 접점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직장인들의 이 산업보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신과에 대한 흥미하고 이렇게 접점이 맞는 부분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스트레스 힐링이라는 이제 책을 출간하셨지 않습니까? 뭐 나오신 김에 책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요즘 뭐 힐링 어떻게 보면 열풍인데 힐링에 그렇게 목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저도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힐링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이 갈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렇게 된 이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필요해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쟁 사회가 아주 치열한 사회가 되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습득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한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소원화돼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것은 많이 오고 가지만 실제로 그 인간과 인간 간의 따뜻한 정이나 격려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해지고 인간이 소외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서 위로받을 곳이 별로 없는 이런 각박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힐링에 대한 이런 갈구가 많이 생기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상담을 해보시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지금 뭐 몇 가지 요인 말씀해서 뭐 어떤 데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또 스트레스가 심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 다 받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좀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스트레스는 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외부의 어려운 환경에 도전을 할 때 또 살아가야 할 때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를 사실 오히려 안 받는 사람이 더 큰 문제고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일종의 감정 불감증적인 상태에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는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반응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잘 푸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풀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뭐 잠을 잘 못 자고 뭐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또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심리적인 이제 후유증을 또 겪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목이나 어깨,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팔다리가 아프고 이런 몸에도 변화가 오고요. 또 이제 그것을 어떤 음주나 흡연 또 심각하게는 이제 그 도박 같은 거 있죠.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탐닉하다 보면은 이런 도박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이 그 저하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푸는 것은 현대인에게 누구나 가장 중요한 그런 숙제입니다. 예, 그 스트레스 건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짠 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실 뭐 이제 직장인들 뭐 항상 업무 스트레스 둘러싸여 있는데 2002년에 업무 변화로 생긴 마음의 병, 이것도 산업재해다 그걸 입증하셨다고요. 예. 제가 뭐 한 일 중에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은 뭐 일을 하다가 작업장에서 떨어져서 이제 머리를 다치더라도 그 머리뼈 수술을 하고 뭐 출혈을 제거하고 이제 이런 것만 치료한다고 생각을 했지. 이제 그 후유증으로 어떤 그 인지적인, 지적인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우울증이 오거나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트라우마를 입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02년도에 이제 그러한 것에 더해서 이런 업무가 나하고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 요즘 이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그 업무가 자기하고 잘 맞지 않아서 오는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또 스트레스성 장애가 온 근로자를 제가 이제 사례 보고를 해서 이것이 이제 직업성 질환으로 일종의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된 첫 케이스를, 첫 사례를 제가 이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너무나 과로나 지나친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와도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감정 노동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소위 뭐 최근에 라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스튜어디스라든가 이제 고객 응대센터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의 감정에 관계없이 상대한테 항상 친절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스트레스가 많을 듯한데요. 이것도 뭐 상황이 어떻고 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아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지나친 뭐 아주 인격 모독이나 폭행이 수반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감정을 파는 거죠. 일종의 제가 이제 친절한 감정이 별로 원래는 없는데 고객이니까 제가 친절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비하를 한다거나 뭐 지나치게 어떤 뭐 성적인 것 또 희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모욕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처음에는 이게 화병처럼 옵니다. 그래서 막 우라가 치밀어요.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고객이니까 화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라가 치밀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오래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비하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뭐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속 이걸 해야 되지?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도 이거를 또 해야 돼? 막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하고 하기가 싫고 그래서 막 죽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울증 상태에 많이 빠지게 되고 안타까운 사례지만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뭐 여러 분이 이제 연달아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행히 자살까지 이르지는 않고 치료가 잘 되었는데 내일 나가서 또 이 민원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암담해지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 그래서 그 순간에 막 자살하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는 거를 동료들이 붙잡아서 내려오고 이런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이제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겪게 되는 이런 문제인데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너무나 전투적인 서비스를 좀 요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실 공동체 사회고 서로 엮여 있는데 너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일방적인 고객이 권력이죠. 복종이나 좀 모욕을 막 가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좀 조금 더 품격 있는 그런 어떤 그 고객과 우리 또 직원 간의 어떤 좀 공동체 사회로서의 서로 존중하는 이런 것이 좀 되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자, 오늘 대담에 안고 본론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일에 쫓기다 보면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하고 술자리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스트레스는 잔뜩 쌓여 있는데 또 안 풀고 지나가거든요. 뭐 사실 뭐 직장인들 다 그러시겠지만 술 많이 먹는다고 또 해소된 다음 날 되면 또 도로묵이고 그런데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스트레스 힐링법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많은 분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걸어서 다니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가서 편리할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다들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중간에 뭐 벨이 울리고 문이 열리면 막 또 마음이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너무 가깝게 붙어서 타게 되니까 서로 불편하고 예.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시간의 조절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도착할지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남들이 누르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스트레스를 어떨 때 가장 많이 받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조절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끌려다닐 때, 예. 그렇죠. 내가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제 직장인들도 일이 무조건 많다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일이 많더라도 내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느끼고 내가 이 조절을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되고 또 이게 일이 뭐 언제 어떻게 터질지 예측도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단을 올라다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몸에도 좋고 또 정신적으로도 내가 내 발로 올라가니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내 시간에 조절자가 되고 언제 도착할지 내가 다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연을 가깝게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 숲길을 걷는 것, 또 한강 강변을 걷는 것 굉장히들 인기죠. 이 자연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오감이 자극되면서 현대인들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한 광선과 밤에도 이제 막 불야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감각이 마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맨손 맨피부로 흙이나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감을 회복하는 것은 자연 속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숲길을 걷다 보면은 명상을 할 때 증가하는 그 알파파 성분이 뇌파가 쭉 올라가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로 명상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일이라도 또 자연을 가깝게 늘 접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일 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집에서 빈둥빈둥 듣는 게 아니라 산, 강, 들로 나가는 게 멀리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요. 가까운 데다 뭐 길에다가 시간 버릴 필요는 없고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무슨 명산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뇌에 어떤 장면을 입력하느냐가 중요한데 뭐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사람들 엉덩이만 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막 밀려 있으니까. 그거는 내 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뇌는 사람들 뒷모습밖에 본 게 없어요. 그거보다는 가까운 집 앞에라도 가까운 그 뭐 계곡도 좋고 뭐 공원도 좋고 강도 좋고 뒷산도 좋고 이런 활동들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일단 현대인들에게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밤에 늦은 시간에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너무 늦게까지 보거나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쓰는 것은 우리 뇌의 그 후두부를 강한 광선으로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잠자기 전에 좀 좋은 생각을 하고 잠드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그 낮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밤에 이제 악몽을 꾸거나 그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서 밤에 자는 동안 내내 우리 뇌에 입력이 됩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쉽게 괴롭히는 방법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가장 쉽게 즐겁게 만드는 방법은 하루 종일 괴로웠더라도 최소한 자기 전만이라도 잠들기 전만이라도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좋았던 일, 또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잠든다면 내가 그 다음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가 잠자는 동안 6시간이면 6시간, 7시간, 7시간 동안 그 좋은 감정의 상태로 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라도 반드시 오늘 하루 좋았던 일, 또 고마웠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좀 흐뭇한 마음으로 잠에 들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뭐랄까 좀
조금 안 좋은 뭐 현상. 사실 뭐 지금 뭐 조울증, 우울증 많이 네. 하는데 이제 조울증만 해도 뭐 20대에서도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조울증이라는 게 어떤 증상이고 또 왜 발생하고 어떻게 네. 치료하는 게 좋은지 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이제 질환은 이제 우울증이나 우울증이죠. 불안증인데 예. 이제 우울증 중에서 조금 복잡한 종류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예. 이제 조우울증은 뭐냐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좋았다, 심해서 나빴다. 너무 좋았다가 예. 너무 나빴다가 예. 막 좋을 때는 막 뭐든지 될 것 같고 예.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때가 위험하다고 그 들었습니다. 위험하죠. 예. 그럴 때 이제 옛날에 벤처 열풍 같은 거 있을 예. 때 카드 막 쓰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그리고 잠을 안 자요. 예. 이제 아. 잠을 안 자도 필요한 줄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도 필요한 줄 모르고 늘 의욕에 넘치고 막 자신감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예. 막 돈도 쓰고 다니고 뭐든지 막 된다 그러고 근데 결국은 그 시기가 지나면 자기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리니까 굉장히 우울증 시기가 따라오죠. 그때가 자살률도 높고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차라리 계속 우울하면은 자살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좋았다가 확 추락을 해버리면 그때 굉장히 좌절을 하면서 아주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울증은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지만 여러 가지 선천적인 원인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전문의를 통해서 대개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 초기 때 어느 병이든 뭐 이제 초기에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사실 이제 정신과라는 그 명칭 네. 때문에 또 기피하다가 또 네. 굉장히 불행한 네. 일까지 겪게 네.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자가 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본인이 압니다. 예. 뭘 아냐면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의욕을 내서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엔진이 고장 난 것처럼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처럼 에너지가 생기질 않는 거죠. 또 주변 사람이 보면은 사람이 변했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고 예. 기력이 없고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이럴 때는 위험 신호가 온 거고 음.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과 같은 데 가서 뭐 건강검진 해봐도 별로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유 없이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마음은 불안해지고 의욕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죠. 예. 그 이제 의료에 계신 선생님들만 뵙다 보면 특히나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네. 주로 그분들을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 본인 정서 관리를 네.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뭐 늘 물어보십니다. 예. 선생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예. 그래서 정답은 저는 뭐 스트레스를 받기도 잘 받고 예. 풀기도 잘 풉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아주 늘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막 평온한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뭐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유하는 거를 저도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뭐 10층 이하는 되게 걸어 다니려고 하고요. 걸어 다니는 게 명상이 돼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내 다리가 아프구나 하면은 그냥 다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되게 욱하고 화나잖아요. 욱하고 화나면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생깁니다. 그 우리 뭐 비행기에서 라면 때문에 문제된 그 경우도 예. 그때 그 감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화가 났구나. 뭐 종민아 네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근데 너 그럼 어떡할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한번 해주는 여유를 가지면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으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고 자기 치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격렬하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예. 어떤 푸는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뭐 스트레스 힐링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 또는 뭐 실제 현업에서 보셨을 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계셨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흔히 이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백화점 앞에 지나다가 어느 노인분이 이거 뭐 아직 6월 달인데 이렇게 날이 더워. 이거 올여름 어떻게 나나 큰일 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젊은 그 20대 커플이 지나가면서 자기야 오늘 날씨 진짜
맑다. 진짜 좋다. 햇빛이 어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씨를 보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현실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현실을 느끼고 또 그 현실에 대해서 대처하는가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다리가 다 없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호주의 닉 부이치라는 분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너무 아주 그렇게 어떤 극한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개인적 꿈이 좀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 스트레스 힐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나쁜 감정들은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 작은 공간에서 뭐 한두 명이 웃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즐겁지는 않아요. 쟤 왜 웃지? 이상하죠. 근데 한두 명이 땅 하고 막 화를 내면 금방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예. 부정적인 감정은 전파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은 나 하나만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힐링이 되어가는 그런 굉장히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나로부터 힐링되는 게 나 하나만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도 그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쉬운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에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요즘 시대적 화두가 되는 창의성도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과 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